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아메리카 라이브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미국 증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GDP 마이너스 0.3% 위축과 GDP 대비 물가지수가 3.7%가량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스타벅스, 윙스탑 등 소매 기업들이 안 좋은 어닝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과 맞물려 스태그 우려를 높이고 보다 높은 주가 하락으로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나온 PC 지표 자체가 근원 PC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1년 기준으로 전체 PC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믹스된 지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 나온 지표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하려면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주시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거시경제 지표들이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지수 나왔는데 예상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비용지수는 예상치대로 나왔으나 GDP가 예상치를 크게 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PCE와 근원 PC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후에는 잠정주택 매매 그리고 원유 재고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에 대한 업데이트가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GDP 나우에 대한 지표가 앞으로 2분기에 대한 GDP 예상치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게 될 지표들 꼭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 이슈 세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이슈를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GDP가 마이너스 0.3%로 가면서 유로존과 대만도 오늘 동시에 GDP 발표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여준 거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2022년 이후 첫 위축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평균 3% 성장률을 자랑했던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의 가장 커다란 악재는 바로 수입에 대한 급증과 수출들에 대한 감소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이 연이을 41.3%가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순수출이 GDP 5%를 감소시키며 최대 하락 요인이 됐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결국 기업들이 혹은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투자를 관세가 도입이 되기 이전에 미리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게 되면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소비 지출 자체도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1.8% 증가로 2023년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GDP 대비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3.7%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GDP는 약세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나왔던 노동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졸트 보고서도 일자리 공석이 720만 개, 전년 대비 90.1만 개로 공석률 4.3%를 유지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직장 창출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ADP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도 신규 고용을 6만 2천 명에 해당하는 수치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11만 4천 명을 하회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 14만 7천 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라고 지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교육, 의료, 정보, 전문 비즈니스 고용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진 지표가 나왔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으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외국산 부품에 대해 2년간 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 내에서 조립된 혹은 생산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관세 상세용 크레딧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부품 수입 시 한마디로 관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1년 차에는 15% 크레딧, 이렇게 되면 25% 부품 관세를 약 3.75%가량 경감시킬 수 있고요. 2년 차에는 10% 크레딧, 그리고 3년 차에는 혜택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 일단 조건은 부품의 85% 이상이 미국이 또는 USMCA 지역에서 조달 시 추가 관세 부담이 없을 예정이고 중복 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품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중 높은 쪽 하나만 부과하게 되는 관세를 통해서 상무부의 배경으로는 일단 이중관세 부담 완화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일부터 도입한 25% 관세 부과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5월 3일부터 부품 관세를 확대
추세는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GM의 CEO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할 것이다. 포드 같은 경우는 관세 충격 완화로 제조업체, 부품업체, 소비자 모두 혜택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타에서도 챗GPT처럼 독립형 AI를 출시할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픈 AI와 챗GPT와 경쟁하는 독립형 AI 앱 메타 AI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XAI와 그록 그리고 이런 것들과 유사한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비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AI를 통합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의 검색 기능을 챗봇으로 대체하며 메타 AI를 핵심 서비스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통합이 될 예정이며 메타 AI는 사용자 프롬프트 기반 응답, 이미지 생성 등 모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생각이고 사실상 데이터 센터 내가 굉장히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AI 쪽에서도 선도하는 기업인 만큼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마크 주커버그 CEO는 메타 AI를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선도적 AI 비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메타가 AI 수익성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저희가 잘 주시해야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